자, 오늘 같이 볼 명식 병인년 신묘월 갑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갑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났고 일지 자체도 술토 갑술일주라고 하는 것 공통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이 명식은 2020년 4월 1일 수요일 날 만들어지는 사주로서 경자년 김묘월 갑술 1에 해당되는 명식이 되겠습니다. 공통점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양목에 해당이 되고 갑목인 양목은 뭐에 대림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에 뭐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매우 큰 플라타나스라든가 이런 나무를 볼 수가 있겠고, 원래 갑목의 용도에는 원래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갑목은 다자란 성목이 됐을 때는 배에다가 배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입니다. 이것이 원래 갑목의 용도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이 아니고 화초이기 때문에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고요. 을목은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다. 즉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봤을 때, 아무리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성목이 됐을 때 동량지목을 쓴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하절이라고 하면 봄과 여름을 뜻하죠. 봄, 여름의 갑목은 이때는 성목으로 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목으로 본다. 지금 봄에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뭐냐면은 목련이라든가 벚꽃이라든가 아니면 매화나무라든가 이런 꽃나무들로 볼 수가 있겠고, 배나무라든가 사과나무들도 지금 이파리를 틔우고 꽃을 피워야지만 가을에 맛있는 사과 내지는 배를 이렇게 재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자란 나무 성목으로 보지 않고 자라는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금으로서 작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화라든가 태양이 따뜻하게 비춰주고 그 다음에 땅이 촉촉해서 윤토가 된다라고 하면 나무가 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묘월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쓴다? 경금을 쓰지 않고 수로서 나무의 갑목의 뿌리를 배양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 내지는 정화로서 갑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꽃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런 현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했던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죠. 사주의 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사주의 격으로는 양인 격이 되죠.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일간 자체가 왕하게 되면 관살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한다 그러죠. 억제하는 것으로 용신으로 치용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것이지만, 묘월의 갑목은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고 화라든가 수로서 갑목을 잘 살리게 되면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하절의 갑목은 수와 화로서 잘 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봤던 사주는 묘월에 태어난 갑목이 자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있는데, 이 경금은 목을 제하는 용도가 아니라 술을 생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경금이 있어도 크게 장애될 바는 아니다. 단 이 사주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토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갑목과 기토가 서로 탐합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토가 문제인 것이고, 오늘 같이 볼 요 명식은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묘술 합도하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임목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금으로서 작발할 것이냐, 그런 것은 온당치 않고요. 역시나 봄의 나무이기 때문에 수로서 갑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화로서 갑목을 갖다가 따뜻하게 하면 아름돌이 큰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술 합이 되면은 사주 자체가 봄에 약간은 춘한이라고 그래요. 춘한,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라고요. 이게 봄춘자에다가 가물 한자라고 하는 그런 한자를 쓰는 것인데, 거기다 대고 병화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아주 봄에 가뭄이 들어서 바싹바싹 말라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자수가 있겠고 금이 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주가 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기토가 탐합하는 것이 문제였고, 여기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신금이 있게 되면은 요거는 일간이 이해하고 탐합하는 것이고, 신금 병화가 있으면 요거는 병화, 식신하고 정관하고 이렇게 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탐합하더라도 양화인 병화는 그래도 화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100% 버리진 않고 50%는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봄에 추난이 들 정도로 지금 바싹 가물어져 있기 때문에 수를 보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것이 오는 것 제가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신시라든가 계유시가 오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갑자시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거는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임신시 뿔이 있는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데 뿔이 있는 임수, 계수가 투출돼서 들어오는 것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임신시보다는 계유시가 들어오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강이라든가 지하수 같은 거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스러운 비와 같기 때문에 똑같다 하더라도 계유시가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생시 같은 경우에는 임신 계유시면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병인시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인시.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병인시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자, 병인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묘수를 하죠. 이것도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묘수를 합하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임목까지 있는데, 수가 생시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한 점도 없죠. 그나마 요 사주는 연지에 자수 경금이 있기 때문에 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대운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비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 병인 그 다음에 신묘, 갑술까지 수기가 한 점도 없죠. 거기다 대고 시가 병인까지 오게 되면 이거는 진짜 봄 가뭄이 아주 극심하게 들은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 그러면 사주 원국 자체에 인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통변을 하나 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잖아요. 공부에 해당이 되고 학업도 해당이 되죠. 학업. 근데 사주 원국에 수가 없으니까, 인성이 없으니까 공부가 안 되고 학업이 부진하고 공부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잘 보시면은 이 사주가 여명으로서, 여자 사주로서 운세 자체가 물론 초년은 경인대운 있지만은 그 이후로 다 금수운이죠. 금수운. 이렇게 다 금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48대운에 병술대운이 약간 수기가 부족하긴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운에 가는 흐름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남사 사주였다라고 하면 대운이 순행하죠. 그러면 신묘,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이렇게 해서 목화운으로 이렇게 화운으로 가죠. 초년운이. 그러면 그야말로 이 사주 같은 경우 남자였다라고 하면 대운에서도 운세 자체가 어디로 갑니까? 화가 왕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학업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명으로서 대운 자체가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주가 학업을 못했다, 원국 자체에 수가 없어서 학업을 못했다라고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원국 자체에서 목은 왕하고요, 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목화 통명은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목화 통명은 이루어져 있는데 뭐냐면 비율화점 이런 거예요. 지금 봄에 많은 나무가 아니면 아주 튼실한 나무가 꽃을 활짝 만개를 했는데 잠시 비가 오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물을 주게 되면 그 나무가 뿌리가 배양이 된다라고 하면 그 많은 나무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국 자체에 수가 없는 것은 좀 문제이긴 하지만 이 사주가 목화 통명이 된 사주로서 운세 자체에서 수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주는 공부, 학업 운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사주 이화여대라고 하는 데를 다닌 머리 좋은 그런 수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버지도 고위공직자로서 집안도 뭐 꽤 괜찮은 그러한 사주로
보이는 거죠. 자, 이 사주가 언뜻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때 인성이 없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것을 갖다가 대운에서 보충해 주냐 보충 안 해주냐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원국에 없는 것을 대운에서 보충해 주게 되면 그만큼 사주 구세가 좋아지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가 남자였다라고 하면 사주 원국에서 수가 부족한 것을 대운에서도 보충시켜 주는 것이 매우 늦죠. 그렇게 되면 초년 때 특히 40대 때까지 한창 공부하고 일하고 그럴 나이에 뭐 수기운이 부족해 가지고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의 흐름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자체 어떻게 돼요? 이 사주 여자 사주이지만 성격 남자 같은 아주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이 되겠죠. 왜냐하면 양인격에다가 일간왕하고 그 다음에 식신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여자지만 대장부, 여장부 같은 그런 성향에다가 이 관성이 있긴 한데 단 이제 여자가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주관도 강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지만은 관성이 있긴 한데 이 관성이 좀 많이 무기력하다 보니까 단점은 남자를 만날 때 좀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꼭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자기 그냥 좋은 머리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면서 그냥 남자는 그냥 직장 생활 공직 같은 데 있는 그런 남자 만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결혼을 늦게 할 수도 있겠고 특히나 이 사주 만원해야 될 그런 사주로 볼 수 있겠죠. 성격 자체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냥 쉬운 말로 눈이 높은 그런 이런 사주가 바로 여자로서 눈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남자 껄떡 대봤자 쳐다도 안 본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목화통명이 되고 일간도왕하고 목화통명이 돼서 머리가 좋은데 원국에서 수기운이 부족한 것을 대운에서 받쳐줬다. 물론 이제 48대운 병술대운인데 약간의 고난은 있겠지만 병술대운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세운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크게 해가 없을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세운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비교 명식 한번 봤는데 어떨까요? 자, 이것도 수가 원국이 있었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운세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